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5권. 고구려 백제의 신라는 어떤 나라일까? 백제는 누가 건국했을까? 백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사신님을 모실 백고라 하옵니다. 국경까지 마중 나온 백고는 뽀얀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사신을 접대하는 객부라는 관아에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고구려는 험하고 가파른 산이 많던데 이곳 백제는 평야가 많아서 편안하게 왔소이다. 다행이군요. 이 모두가 온조왕께서 땅을 잘 선택하신 덕분입니다. 온조왕? 예, 그러하옵니다. 온조왕께서는 우리 백제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좋소. 백제 궁으로 가는 동안 백제 건국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백제의 건국 이야기. 고구려를 세운 동명성왕에게는 비류와 온조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쑥 그들 앞에 유리가 나타납니다. 유리는 동명성왕이 소선호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동명성왕은 유리를 고구려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유리가 고구려의 왕이 될 테니 우리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새 나라를 세우자. 비류와 온조는 북한산에 올라 새 나라를 세울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저기 한강 유역이 살기 좋을 듯합니다. 저곳에 터를 잡읍시다. 온조는 우선 한강 북쪽에 터를 잡았습니다. 한강 남쪽은 마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류는 온조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바닷가에서 살고 싶었던 비류는 결국 바다와 가까운 미추홀로 향했습니다. 같은 해에 온조는 한강 남쪽의 하남 위례성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한편 미추홀로 간 비류와 백성들은 땅에 습기가 많고 물이 짜서 하루도 편히 살 수 없었습니다. 고생하는 백성들을 걱정하던 비류는 온조의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온조의 백성들은 안정되고 편하게 잘 사는구나. 백성들을 힘들게 하다니 난 참으로 못난 왕이다. 미추홀로 돌아온 비류는 백성들을 힘들게 한 자신이 부끄러워 후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비류가 죽자 그를 따르던 백성들이 온조의 위례성으로 향했고, 온조는 백성들이 위례성으로 오면서 모두 즐거이 물을 건넜다 하여 나라 이름을 백제로 바꾸었답니다. 그때가 기원전 1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제는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온 나라지요. 해상왕국 백제, 이보다 풍요로운 나라가 있을까? 백제 석공들은 바위를 떡처럼 주물렀다고? 이야기를 들으며 걷다 보니 길 양옆의 논에서는 추수가 한창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쌀 농사가 쉽지 않다 들었는데 이곳은 농사가 잘 되나 봅니다. 고구려보다 평야도 많고 남쪽이라 날씨가 따뜻해서 그렇겠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비결이 있지요. 바로 저기 저것 덕분입니다. 나는 백고가 가리키는 쪽을 보았습니다. 저것은 호수 아닙니까? 호수가 비결이라니요? 저건 저수지라고 합니다. 빗물을 모아두었다가 가뭄이 들면 이용하기 위해 일부러 만든 것이지요. 나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소. 벼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알맞게 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 한반도는 여름에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고
벼를 심는 봄에는 가뭄이 들지요.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릴 때 빗물을 모아두었다가 물이 모자라는 이듬해 봄에 이용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제껏 로마나 비잔티움 제국 사람들만 물을 저장하여 쓰는 줄 알았는데 백제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니. 저수지를 지나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는 거요? 투호를 하고 있습니다. 화살을 가운데 통에 던져넣는 놀이지요. 모두 흰 옷을 입었군요. 백성들은 귀족들처럼 색깔이 있는 옷을 입을 수 없지요. 우리는 옷의 색깔로 신분을 나타내거든요. 참, 먼 길 오시느라 배가 고플 테니 제가 음식을 좀 구해오겠습니다. 잠시 후 백고는 잡곡밥과 말린 은어, 강에서 잡아 삶은 골뱅이, 무짠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 백제는 참으로 풍족한 나라인가 봅니다. 드넓은 평야, 풍요로운 강과 바다, 나지막한 산. 우리 백제는 주변의 모든 곳에서 먹을거리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풍요로운 땅이지요. 게다가 서쪽 바다 건너에 있는 중국의 동지는 물론 남쪽 바다 건너 외나라와도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아주 풍부하고 문화도 발달했지요. 바다 건너 중국의 동진, 외나라까지요? 그렇다면 백제는 해상 왕국이로군요. 그럼요. 우리 백제야말로 최고의 해상 왕국이지요. 드디어 백제의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백제 왕이 일본 사신에게 칼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곧게 뻗은 칼 좌우로 각각 3개의 가지가 뻗어 있어 중앙의 가지까지 합쳐 모두 7개의 가지를 가진 칼이었습니다. 칼의 몸체 부분에는 가는 금색 띠를 두르고 칼날의 앞뒤에는 금색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백제의 제철 기술과 예술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만큼 참으로 멋진 칼이었습니다. 대화 4년 5월 16일 병오일 정오에 무수히 거듭 담금질한 강철로 칠지도를 만들어 놓으라. 모든 재앙을 물리칠 수 있도록 외나라 왕에게 보내놓으라. 지금까지 이런 신성한 칼은 없었다. 백제 근초고 왕과 세자가 귀한 말씀을 이 칼에 새겨주는 것이므로 외나라 왕은 후세까지 잘 전하여라. 외나라의 사신은 무릎을 꿇고 칠지도를 받아들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궁금해졌습니다. 외나라 왕에게 왜 저렇게 좋은 칼을 주는 건가요? 그건 세련된 우리의 문화를 바탕으로 외나라와 친선 관계를 다지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는 외 진귀한 물건은 물론 박사와 기술자를 보내어 문화를 전하고 학문을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그렇군요. 참으로 대단합니다. 외나라의 사신이 물러가자 백제의 왕이 나를 반겨주었습니다. 나는 오는 길에 인도의 상인에게서 구입한 자단목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자단목이라 합니다. 인도의 수마트라 지역에서 나는 나무인데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바둑판을 만들면 좋을 것입니다. 오, 고맙소. 나 또한 이슬람 제국과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하오. 우리 백제를 두루 돌아보고 교역할 만한 것을 찾아보시오. 백고는 사신을 잘 모시도록 하라. 백고는 나에게 탑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본 탑은 벽돌을 쌓아 만든 것이었는데 여기 백제탑에는 벽돌을 쌓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 탑은 벽돌을 쌓은 흔적이 없는데 어찌 만든 것이요? 백제에는 동진처럼 벽돌을 만들 황토가 많지 않습니다. 대신 질 좋은 화강한 바위가 많지요. 그래서 백제의 석공들은 그것을 깎아서 석탑을 만들지요.
아니, 그럼 바위를 깎아서 탑을 만든단 말이오. 우리 이슬람 제국이나 이웃 비잔티움 제국에서도 돌기둥으로 신전을 만들고 돌에 여러 신들을 조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슬람 제국의 돌은 무른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조각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제인이 사용하는 화강암은 단단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입을 다물지 못하자 백고는 더욱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백제 석공들은 단단한 화강암 바위를 떡 주무르듯 자르고 다듬지요. 참으로 대단한 솜씨입니다. 백제인들은 중국에서 탑 만드는 기술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환경에 맞게 새로운 석탑을 만들어냈습니다. 참으로 창의적인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미륵사의 석탑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화공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슬람 제국에 돌아가면 백제인들의 석탑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생각입니다. 참, 백제의 탑 만드는 기술은 백제 밖으로도 퍼져나가고 있답니다. 신라에 가면 황룡사라는 철에 9층 목탑이 있는데 신라는 그 탑을 세울 때 백제 기술자 아비지를 불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불국사 3층 석탑도 아사달이라는 백제인이 만들었지요. 게다가 백제의 탑 만드는 기술은 멀리 바다 건너 외나라까지 전해졌습니다. 외나라에는 그 나라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호류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곳에 5층 목탑이 있지요. 그런데 그 5층 목탑이 백제의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과 비율이나 간격이 똑같습니다. 백제의 기술자가 건너가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구달아 나이, 백제는 한류의 원조? 떠나기 전 나는 백제 왕에게 인사를 드리러 다시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신 라마하, 이제 백제를 떠나려 하옵니다. 그래, 백제를 둘러본 소감이 어떻소? 예, 백제에는 참으로 훌륭한 인재가 많은 것 같사옵니다. 훌륭한 인재? 박사들을 말하는 것인가? 박사요? 아니, 백제의 박사를 모른단 말인가? 폐하, 송구하옵니다. 제가 그만 깜빡하였사옵니다. 라마하님, 우리 백제에는 박사라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기와를 만드는 전문 기술자를 와박사,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의박사, 불탑을 만드는 노반박사, 학문에 뛰어난 박사를 오경박사라 하지요. 우리 백제는 그 박사들을 외나라로 보내서 외나라의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 옷감을 짜서 옷을 만드는 기술자인 봉이공녀를 보내주기도 하였소. 아마 지금쯤 외나라 사람들에게 옷감 짜는 방법이며 풀과 열매 등을 이용해서 염색하는 방법, 재단과 바느질을 하여 옷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을 것이오. 백제 왕의 자랑이 끝나자 백고가 자랑스럽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지금 외의 왕실과 귀족들 사이에는 구달아 나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이 말은 백제의 물건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즉, 백제 물건이 최고라는 뜻이지요. 구달아 나이를 외치며 백제 물건만 찾으니 우리가 아예 기술자들을 보내주고 있지요. 백제의 물건은 외나라의 물건과는 엄청난 수준 차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제는 문화를 수출하는군요. 대단합니다. 문화 수출? 그렇지. 여봐라, 이슬람 제국 사신께 황치를 내주어라. 잠시 후 한 신하가 내 앞에 황치를 놓았습니다. 이것은 황칠나무의 액으로 만든 것인데 바르면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색이 된다오. 황치를 한 물건은 불화살로도 뚫을 수 없소. 아름드리 큰 나무에서
겨우 한 잔밖에 나지 않는 귀한 것이니 돌아가 이슬람 제국의 왕에게 보여주고 서로 교역하자 전해주시오. 그럼 남은 여행 조심하시오. 백제의 왕은 지난번 서산에서 본 마의 열의 삼존상과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백제 사람들, 그들의 우아한 삶을 나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백제를 떠나 마지막 나라 신라로 향했습니다. 신라는 또 어떤 나라일까? 나는 몹시 설렜습니다.